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진료 1만 명 이상, 다이어트 한약 2만 건 이상 처방한 한의사 이의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주제죠. 위고비 대 마운자로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전부 다 통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고비랑 마운자로 먼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을 해서 작용을 합니다. GLP-1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해가지고 혈당을 낮춰주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서 식욕도 줄이고 위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GLP-1 말고도 GIP라는 호르몬까지 같이 작용을 합니다. GI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식사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그거는 혈당과 지방 대사 조절에 관여를 하고 식욕도 억제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 효과를 더 강하게 가져가고 대사 조절 효과도 더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약과 비교하기 전에 우선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연구 결과상 비교군에 대해서 한쪽은 위고비, 한쪽은 마운자로 이렇게 해서 투여를 했을 때 72주간 투여 결과에서 위고비는 평균적으로 체중의 13.7% 그리고 마운자로는 체중의 20.2%가 감량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또한 마운자로에서는 근육량이 지방에 비해서 좀 덜 감소해가지고 복부 둘레 같은 경우에도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위고비 같은 경우가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같은 위장관계의 불편감 때문에 투약을 중단한 케이스가 마운자로에 비해서 현저히 높았고요. 대신에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주사 부위 직접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위고비랑 달리 마운자로에서는 두 가지 제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주사한 부위 자체에 조금 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 한약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위고비랑 마운자로랑은 전혀 다른 기전입니다.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에는요, 몸을 계속 운동시켜주는 상태로 바꾸어서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바꿔주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식욕까지 억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수분대사 정체를 풀어주는 약재들을 추가로 활용을 해서 부종을 없애주고요. 지방 흡수는 줄이고 지방 분해는 훨씬 더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약재들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식욕 억제만 해가지고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지방이 잘 타는 상태로 세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위고비랑 마운자로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고비랑 마운자로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 이렇게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강하게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량이 많아가지고 고도 비만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찐 경우는 무조건 원인이 식욕에만 있지는 않아요. 대사가 떨어졌거나 부종이 있다든지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약을 결정하실 때 비용적인 부분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비용도 다이어트 한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이어트 한약의 장점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가 떨어졌다든지 부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탕약으로 지으실 때에는 개인별로 체질에 맞춰서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비대면 진료나 처방이 불가능하지만 한약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처방 그리고 발송이 가능하다, 이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한약은 맛이 별로 없어요. 맛이 없고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불편하게 꼽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식욕 억제 강도로만 치면은 위고비랑 마운저로보다는 조금 약해서 고도 비만이거나 식욕을 주체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음식 섭취량이 너무 많고 고도 비만이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식욕 억제로 해서 식사량만 줄어들면 살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쪽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살이 너무 찐 건 아니고 대사 저하라든지 붓기, 체질 문제로 해서 살이 좀 덜 빠지는 것 같다. 이럴 때에는 다이어트 한약을 채택을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고비랑 마운자로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현재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대사 문제도 있고 부종 문제도 있다 이러면 그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한약과 함께 수혈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내가 어떤 원인으로 살이 쪘는지 그리고 내 생활 패턴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현명하게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살 빠지는 방법 항상 잘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